안녕하세요. 국민들의 주식고충 해결반 국고처 3부의 권미정입니다. 설날 연휴 모두 잘 보내고 오셨습니까? 설날 연휴의 끝과 함께 새로운 2월을 맞이하는 주말입니다. 지혜를 상징하는 푸른 뱀의 해 을사년, 지혜를 가득 담아 슬기로운 투자를 하는 한 해가 되시기 바라면서 오늘도 여러분의 주식고충에 귀 기울이겠습니다. 오늘 국고처 3부 이현상 파트너와 함께합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네. 설날 연휴 잘 보내고 오셨습니까? 아, 예. 명절 잘 보냈는데 우리 어떻게 고미정의 거도 저도 잘 보내고 아주 푹 쉬다 왔는데요. 네. 월요일에 딥시크 때문에 아주 그래요. 시끌시끌하더라고요. 그래서 이 설날 연휴를 보내면서도 이거를 기회로 잡아야 하나 아니면 네. 조금 더 봐야 되나 이런 좀 복잡한 생각을 하면서 네. 연휴를 보냈습니다. 맞아요. 사실 긴 명절 보내면서 뭐 사실 좀 무난하게 기존 분위기가 좀 무난하게 갔으면 좋았을 텐데 약간 조금 판도 좀 바뀌는 느낌이고 또 그런 뭐 딥시 큰 이슈도 좀 있었고 뭐 이런 부분인데 조금 오늘 좀 복잡할 수도 있고 좀 심플하게 갈 수도 있는데 오늘 차분히 함께 하시면서 그리고 오늘 또 여러분들 궁금하신 종목도 저희가 또 상담도 좀 이어갈 테니까 많은 참여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오늘 파트너님 의상이 상당히 개성 있고 멋지네요. 아, 그래요? 찐인가요? 네, 오늘 신상인데 좀 진주를 좀 달아봤는데 뭐 괜찮아요? 네, 아주 오늘 멋진 의상과 함께 감사합니다. 주식 고충 잘 해결해 주실 것 같습니다. 네. 자, 우리 시장 쉬어가는 동안요, 미국 시장은 상당히 많은 이슈를 소화를 했습니다. 우선 월요일에 딥시크부터 해서요, 메타와 테슬라, 마이크로소프트 또 애플의 실적 발표 소화했고요, 또 FOMC의 금리 동결까지 상당히 일정이 빡빡했는데요. 참 많이 바빴던 미국 시장, 또 판이 바뀔 수도 있겠다 이런 얘기를 해주셨는데 미국 시장 정리부터 해주시죠. 일단 저희 명절 연휴 기간 동안에 사실 미국 시장 분위기는 굉장히 좀 괜찮았던 것 같아요. 물론 딥시크 뭐 이슈로 해서 조금 뭐 빠진 쪽도 있었고 뭐 엔비디아 큰 충격도 좀 있었고 하지만 뭐 솔직히 다우존스 산업지수만 본다면은 뭐 전체 분위기가 이런 한 달 동안 거의 뭐 좋은 분위기로 흘러가지 않나 이런 생각이 좀 들고 그 사이에 이제 많은 내용들이 있었어요. 좀 전에 우리 원앵커가 얘기해 주신 대로 뭐 딥시크, 그다음에 FOMC도 있었고요. 딥시크 얘기는 좀 잠시 뒤에 하도록 할 것이고, 그다음에 FOMC 금리를 이제 동결을 했죠. 4.5에서 4.5. 그리고 실적 발표가 계속 이어졌습니다. 또 간밤에 애플이 또 실적을 발표했었고, 뭐 에브비라든지 뭐 실적 발표 다 있었습니다. 전체적인 분위기는 나쁘진 않았다. 다만 딥시크바의 어떤 쇼크가 시장에 어떤 큰 변수를 만든 거는 좀 분명하다.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자, 지수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다우존스 산업지수 한번 보도록 할 텐데. 다우지수 분위기는 지난 1월 들어서는 그 분위기가 계속 잘 이어지고 있습니다. 약간 나스닥하고는 좀 다르죠. 전통주 중심의 다우지수는 전고점 45,000포인트를 거의 뭐 육박을 하고 근접을 하고 있는 이런 상황인데 결국에는 45,000 돌파 시도도 좀 나오지 않을까 싶습니다. 당장에 어떤 뭐 이쪽에서는 큰 변수는 없는 것 같다 이렇게 볼 수 있겠고요. 나스닥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나스닥은 좀 옆으로 좀 정체되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예를 들면 1월 한 달 동안의 흐름인데요. 사실 월 초에는 시작을 해서 이렇게 좀 하락을 하다가 저점 잡고 좀 다시 좀 올라섰다가 그리고 저희 연휴 기간 동안에 다시 큰 폭으로 좀 밀렸죠. 딥시크 상당히 큰 바람을 좀 일으켰다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기존에 엔비디아가 이날 뭐 거의 뭐 17% 장중에 이제 급락을 하고 뭐 이런 영향도 다 받았었죠. 근데 잘 보시게 되면 기본적으로 지금 현재 위치를 잘 유지하고 있다 뭐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지금 19,000포인트 선 정도에서 좀 횡보할 가능성이 좀 있는데 당장은 나스닥이 고점 돌파 시도보다는 좀 횡보하는 그림으로 갈 가능성이 좀 높다. 그렇다면 기술주 중심의 나스닥, 또 빅테크 주식들 그중에서 사실 엔비디아라든지 반도체 쪽이라든지 뭐 이쪽은 다소 좀 무거울 수도 있는 이런 분위기가 이어질 수 있겠다 이렇게 볼 수 있겠고요. 미국채 10년물 한번 보도록 할 텐데 지난 1월 4.8까지 올라섰다가 근접을 했었죠. 그다음에 지금 현재 한 4.5선까지 이제 등락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전날에 미국 시장 같은 경우에는 PCE 발표가 있었습니다. 근데 이제 예상치 정도 나왔었고 PCE는 뭐 사실 시장에서 별 관심이 없었다 이렇게 볼 수 있겠고 오히려 잠시 전에 이제 얘기 나왔었던 트럼프가
관세를 사실 한 3월 정도, 3월 초에 이제 부과할 것이다 이렇게 공식 발표할 거라고 해서 예상을 했었는데 그게 2월부터 바로 시작이 된다는 거잖아요. 그래서 그 관세 이슈로 미국 3대 증시가 뭐 사실은 전강 후약으로 대부분 좀 밀렸는데 전체적인 분위기는 뭐 어쨌든 뭐 예고되었던 내용이니까 그 분위기를 좀 따라가고 있는 이런 상황이다 이렇게 볼 수 있겠고요. 미국 주식들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몇 가지 보도록 할 텐데 첫 번째는 AAPL, 애플을 한번 보도록 하죠. 애플은 간밤에 실적 발표가 있었어요. 이제 잘 보시게 되면 최근 들어서 애플 주가는 $220에서 상승하다가 좀 밀렸습니다. 뭐 실적이 잘 나왔음에도 불구하고 중국 쪽에서는 조금 앞으로 조금 좀 둔화될 것이다. 뭐 이런 내용들이 좀 부담이 됐던 것 같아요. 다만 이제 애플이 최근에 빅테크 쪽에서는 AI 투자를 가장 좀 많이 안 하고 있었죠. 그것이 이제 이번 딥시크 쇼크에도 좀 다소 우호적인 내용이 될 수도 있는 이런 상황인데 어찌됐든 애플은 지금 $220 이상에서는 뭐 견조한 흐름을 보여주고 있는데 추후에는 $260 돌파 시도가 좀 나올 수 있을까 이런 부분도 한번 좀 고민해 볼 수는 있겠는데요. 지금보다는 대략 $200 초반 정도를 좀 기다려보는 이런 흐름이 좀 좋아 보인다 말씀을 드리고요. 엔비디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엔비디아가 지금 $150 선에서 지금 $120까지 급락을 했습니다. 급락을 했습니다. 많은 분들이 엔비디아를 지금 사야 되나 팔아야 되나 고민을 정말 많이 하시더라고요. 그렇죠. 그걸 오늘 좀 짚어서 얘기해 봐야 될 것 같은데 개인적으로 저는 엔비디아를 지금 사면 안 된다라는 얘기를 좀 하고 싶습니다. 뭐 사실 딥시크 이게 정말 명절 연휴 동안 가장 쇼킹한 뉴스였어요. 네. 그렇게 비용이 좀 적게 들어서 이렇게 개발할 수 있어? 그러면 정말 사실 엄청난 대규모 투자를 하고 있는 빅테크 외에 다른 기업들한테도 정말 큰 기회가 될 수 있겠고 뭐 여러 가지 내용들이 있습니다. 물론 그 이후에는 어떤 성능적인 부분은 이제 다 오픈이 됐고 그 이후에는 실제로 그러면 너희들이 H800이라든지 이런 저사양 반도체만 가지고 이걸 직접 만든 거야? 아니면은 뭐 H100이라든지 이런 고사양도 사용한 게 아니야? 아니면 또 어떤 데이터를 무단으로 뭐 여러 가지 얘기들이 나오잖아요. 근데 이제 그런 부분을 제외하고 일단 분명히 어떤 큰 판이 바뀌는 건 맞는 것 같아요. 과거에 여러분들 메타를 한번 보시게 되면 메타 주식 제가 잠깐 한번 좀 보여드리도록 할게요. 이 메타 주가가 2021년에 이런 식으로 이제 흘러갔었고 또 2018년에도 그 전에도 좀 올랐었다가 좀 빠졌었는데 과거에 우리가 뭐 2022년에 바닥을 잡아드리고 했었지만 과거에 메타 주가가 주가가 한 80% 이렇게 폭락하는 시점이 있었습니다. 그게 아마 2018년도인가 뭐 그랬던 것 같은데 19년도나 예. 그때 메타 주가가 갑자기 이렇게 급락을 했었던 것 중에 하나는 틱톡이 나왔던 거예요. 대항마가. 그래서 엔비디아 같은 경우도 지금 딥시크, 뭐 지금 뭐 중국의 AI 뭐 스타트업이 한 8,000개 정도 될 것이다. 그리고 딥시크 같은 그런 그 수준에 있는 뭐 기업들이 좀 많이 있더라고요. 근데 이것이 분명히 어떤 그동안에 우리가 알고 있었던 그러니까 굉장히 많은 자금을 투자해야 되고 고사양의 반도체를 사용해야 되고 그렇죠? 뭐 이런 부분이 아니라 이제는 오픈 소스를 가지고 오픈되어 있는 소스를 가지고 또 소프트웨어 중심으로 이런 뭐 퍼포먼스를 만들 수 있겠구나. 뭐 이런 부분 감안을 해보면 분명히 좀 변화가 좀 있는 것 같고 제가 볼 때는 앞으로도 그 수요가 계속 이어질 수 있을까? 물론 뭐 이어질 수 있겠죠. 하지만 이제는 그런 고사양 반도체 외에 뭐 범용 반도체, 디램이나 낸드나 이런 레거시 반도체 쪽에서도 기회가 만들어질 수 있을 수도 있겠다. 그 때문에 뭐 간밤에도 소프트웨어 종목군들이 많이 오르고 했던 거잖아요. 그래서 이런 부분을 감안해 보면 지금 엔비디아 주가 $120까지 떨어져 있는데 지금 뭐 이 주식을 사야 될 이유가 좀 있을까? 제가 보기에는 탄력적이지 않을 것 같습니다. 오히려 엔비디아 주가는 더 기다려서 더 떨어지면 그때가 기회가 될 것 같다. 그래서 어떻게 될지 모르니까 좀 지켜보는 게 좋겠다 말씀을 드리고요. 테슬라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테슬라는 뭐 실적
뭐 괜찮았던 것 같고요. 그다음에 전체적인 분위기도 지금 400달러, 우리 200달러 중반대에서 장기 투자 의견을 좀 드렸었는데 제가 그런 얘기 드렸죠. 한 달 전에 400달러 아래에서는 좀 저가면서 들어오는 이런 그림이 될 것 같다. 근데 400달러 정도 수준을 유지하고 있는데 중요한 건 이 가격입니다. 대략 한 370달러, 375달러 정도 되는데요. 한 이 정도는 테슬라가 최소한 좀 지키면서 흘러가는 게 맞다라고 생각이 들고 이게 빠지면 조금 탄력이 좀 더 좀 줄어들 수도 있는 거 이것도 좀 한번 보시면 되겠고 사실 오늘 제가 드리고 싶은 얘기는 미국 주식 하시는 분들한테 좀 많이 잊혀졌었던 섹터가 있죠. 물론 뭐 딥시크 영향으로 해서 뭐 양자 컴퓨터도 간밤에 좋았어요. 아이온큐라든지 뭐 다 전반적으로 좋았는데 오늘 제가 미국 주식에서 좀 몇 가지 좀 살펴드리고 얘기 드리고 싶은 거는 바이오 헬스케어 종목군들 몇 가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는 ABBV, 그러니까 에브비를 한번 보도록 할 텐데 에브비는 간밤에 실적이 나왔어요. 이제 실적이 잘 나왔어요. 근데 전체적인 분위기는 어떠냐면 이 주가는 사실 좀 덜 빠진 케이스입니다. 제가 작년 6월 달, 7월 달에 에브비 주식을 이 시간 통해서 165달러, 170달러에서 이제 매수 의견을 좀 드렸었고 그것이 200달러 넘어서서 올라갔었다가 최근에 170달러까지 다시 떨어져 있었는데 여기서 하나 좀 봐야 되는 거는 이런 바이오 헬스케어 관련한 종목군들이 이제 다시 좀 시작할 수 있는 자리에 와 있다라고 생각이 들어요. 물론 실적 잘 나오면서 한번 좀 떴다가 좀 밀린 거 이거는 좀 있지만 기본적으로 다시 좀 눌리게 되면 대략 한 180달러 정도 아래에서는 좀 좋은 기회가 될 것이다 이렇게 생각이 들고요. 두 번째는 노바티스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MVS. 노바틱스, 이 플루빅토로 좀 많이 알려져 있는 우리 작년에 4월 달에 노바티스 주식을 제가 이 시간 통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IPT 관련해서 또 가장 주목하는 회사가 미국 주식으로는 노바티스다라는 의견을 드렸고요. 국내에서는 뭐가 있었죠? 퓨처캠이 있었죠. 이때 주가가 95달러였었고 지금 120달러까지 올라섰다가 다시 100달러 아래로 좀 내려왔었는데 이제 슬슬 바닥을 좀 만들고 있다라고 이미 명절 전에 저희 연휴 전에 이제 바닥 탈출을 시작하고 있었다. 100달러 정도 됩니다. 그래서 우리 국내 주식 쪽에서도 퓨처캠이 최근에 급등하고 있는 것도 같은 맥락이라고 같은 쪽으로 같이 보시면 되겠죠. 자, 어찌됐든 노바티스도 100달러 초반에서는 다시 상승 분위기로 이제 전환될 때가 되었다. 한 4, 5개월 이상 충분히 쉬었다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 다음에 항암 포트폴리오에서 이 AGN, 아스트라제네카 또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작년에 제가 2월, 3월 달에 아스트라제네카를 소개드렸던 게 65달러입니다. 그리고 나서 거의 90달러 정도까지 올라섰다가 지금 87달러에서 지금 65달러까지 다시 떨어졌고요. 지금 보시면은 지금 70달러 선으로 좀 다시 올라가고 있는 이런 흐름인데 아스트라제네카 역시 바닥 탈출을 시작하고 있다. 여기에 뭐 브리스톨 마이어스나 아니면 존슨앤존슨이나 뭐 파이자나 뭐 이런 종목군들 전반적으로 대부분 최근에 바닥을 좀 만들고 탈출하고 있는 점 대략 한 5개월 정도는 이들 종목군들이 충분히 조정을 보였거든요. 그래서 이제부터는 바이오, 헬스케어 이쪽 라인도 좀 주목해서 볼 필요가 있겠다 이렇게 정리하겠습니다. 네. 네. 금요일에 외국인과 기관이 코스닥에서 제약 바이오, 뭐 삼천당 제약이라든지 퓨처캠 이런 종목들 꽤나 담았던데요. 제약 바이오 가지고 계시면서 고민 많으신 분들 전화 주시면 오늘 또 종목 상담 잘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또 프로그램 초반에 연락을 주시면 선정 가능성이 보다 높아지니까요. 빠르게 전화 주시면 되겠습니다. 미국 시장 연휴다 보니까 사실 딥시크랑 엔비디아 뉴스만 봐서 시장 충격이 컸겠구나 했는데 시장에 그렇게 충격이 크진 않았고요. 그렇게 나쁘지는 않았고요. 많은 분들이 궁금해하시는 엔비디아의 경우에는 조금 더 지켜보고 대응해도 좋겠다 말해주셨습니다. 국내 시장도 한번 살펴보도록 하시죠. 사실 많은 국내 투자자 분들도 이번 주 월요일에 터진 딥시크 사태를 보고 연휴 동안 전전긍긍해하지 않으셨을까 걱정이 됩니다. 국내 장이 다행히 쉬어가서 그 영향이 조금은 소화된 상태로 금요일 시장을 맞았는데요. 아쉽게도 HBM 밸류체인 기업들의 주가 하락은 꽤나 컸습니다. 사실 월간 단위로 보면요. 코스피가 무려 7개월 만에 상승 전환에 성공하면서 하반기 부진을 드디어 벗어나나 싶었는데 마지막 날에 시장에 크게 흔들렸습니다. 2월 시장에 대한 불확실함이 다시 나타나는 것 같은데 국내 시장은 어떻게 보셨을까요? 일단 어제 우리 국내 시장은 사실 명절 전 분위기랑 조금 달라졌죠. 딥시크라는 변수가 생겼고 네. 그것을 어제 우리 시장에 반영을 했었고 뭐 삼성전자, SK 하이닉스부터 해서
반도체 쪽이 가장 또 좀 좋지 않았고 뭐 전력이라든지 뭐 전력 인프라라든지 뭐 전반적으로 이쪽도 좀 같이 좀 밀렸었는데 또 상대적으로 또 좀 괜찮았던 쪽도 있어요. 자, 일단 지수 흐름부터 한번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코스피 한번 보도록 할 텐데 코스피는 좀 전에 우리 그 앵커가 얘기해 주신 대로 정말 오랜 시간 떨어졌습니다. 예, 장기간 떨어졌죠. 그러다가 1월 들어서 이제 시장의 분위기가 반전이 좀 나오고 있고 뭐 그동안에 있었던 뭐 정치 리스크도 해소되는 이런 분위기로 좀 가고 있고 그래서 전반적으로 좀 분위기가 좋았어요. 그러다가 딥시크 쇼크로 인해서 시장이 전날에는 크게 요동이 쳤다. 특히 코스피가 이제 많이 요동을 쳤죠. 삼성전자, SK하이닉스 중심으로. 그런데 이제 잘 보시게 되면 기본적으로 기술적으로도 21평선이나 61선이나 여기 좀 지켜주고 있는 거를 보면 그래도 그냥 무너질 그림은 아니다라는 거. 그렇다면 여기서부터 봐야 되는 거는 2550의 저항도 좀 있죠. 121선. 이거 좀 무겁게 느껴집니다. 한 일주일 동안 계속해서 막혀 있었던 건데. 하지만 아래쪽에서 받쳐주는 쪽도 좀 강했었다. 자, 결국에는 조금 코스피 쪽은 횡보할 가능성이 있어 보입니다. 대략 2450에서 2550 정도 횡보하다가 어느 쪽으로 문을 여느냐 이쪽을 좀 주목해서 볼 필요가 있겠고 만약에 이제 지수가 움직이는 게 아니라 옆으로 이렇게 흔들리면서 자 코스닥 한번 보시죠. 오히려 코스닥은 상대적으로 좀 견조한 흐름인데 종목 장세가 계속 이어지는 이런 분위기로 봐야 된다 이렇게 생각이 들어요. 그래 2월은 주말 미국 시장이 관세 이슈로 다시 이제 좀 흔들리긴 했는데 우리도 좀 영향은 받겠지만 이미 노출이 되었었던 내용들이기 때문에 크게 달라질 건 없고 다만 반도체주들 특히 삼성전자, SK하이닉스가 언제 얼마나 빠르게 이제 회복을 시도하느냐 뭐 이런 부분이 좀 중요할 것 같고요. 그렇지 않다면 기본적으로 지수 조금 눌려가면서 종목 장세로 흘러가게 될 것이다. 지수보다는 지금 종목 흐름으로 흘러가고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전체적으로 여러분들이 좀 보셔야 되는 건 뭐 이런 거 한번 보시죠. 워낙 이제 명절 기간 동안에 큰 뭐 사실 미국 시장을 전체적으로 이끌고 미국 경제를 이끌고 오고 한 게 AI 쪽이 이제 그렇게 붐이 일었었던 건데 거기에 이제 참으로 확 껴진 거죠. 앞으로도 이제 그 어떤 잡음은 계속 이어질 수 있겠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딥시크 쇼크에 울고 울었던 것들을 좀 한번 좀 생각을 해봐야 돼요. 뭐 예를 들면 일단 첫 번째 반도체가 가장 좋지 않았고 뭐 전력이라든지 이런 관련한 종목군들도 좋진 않았고 반대 쪽에서 보면은 야 이제는 하드웨어보다는 좀 소프트웨어 쪽이 좀 좋지 않겠어? 그래서 뭐 AI라든지 이런 소프트웨어 관련 어제 보시면 네이버 카카오도 좀 많이 올랐었죠. 뭐 이런 흐름도 좀 있었고요. 그래서 상대적으로 로봇 뭐 개별 모멘텀 좀 있겠지만 뭐 로봇 쪽도 괜찮았었고 바이오 같은 경우에도 금리를 앞으로 좀 뭐 시차가 있겠지만 금리는 좀 더 내려갈 것이고 바이오도 기회가 생길 거 아니야. 그래서 바이오 쪽도 괜찮았고 그래서 전체적으로 보게 되면 사실 지수를 추종하는 이쪽에서는 좀 무거운 쪽은 반도체인 것 같고요. 그다음에 나머지 섹터는 그래도 좀 종목 장세로 흘러가는 이런 분위기인데 하나씩 한번 좀 말씀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반도체 쪽부터 한번 좀 살펴보면 저는 어떻게 하고 있느냐 뭐 그걸 얘기해 드리면 좋을 것 같아요. 제가 반도체가 올해 좀 기회가 올 것이다라는 의견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1월 달 들어서 반도체주들 흐름이 좀 좋았습니다. 예를 들어서 이거는 삼성전자고요. 이거는 SK하이닉스입니다. 전날 삼성전자 실적 불확실성은 뭐 좀 벗은 거라 이렇게 보여지고 또 하나는 삼성전자가 HBM3 이 엔비디아에 공급한다라는 거 이제 공식화했죠. 근데 그것도 별 재료가 안 되는 것 같아요. 요거는 SK하이닉스입니다. 요거는 간밤에 한 9% 전날에 이제 9% 정도 하락을 하다가 낙폭을 조금 줄이면서 마감이 되었는데 전체적으로 반도체 쪽은 1월 들어서 돌아서다가 그래서 대부분 뭐 많이 오른 것도 많이 있어요. HBM 관련해서 뭐 소위 SK하이닉스 양쪽으로 뭐 DI라든지 한미반도체는 뭐 엄청나게 올랐는데 이들 종목군들 굉장히 좀 좋았죠. 근데 이제 딥시크 악재로 해서 이제 좀 매를 맞고 있다. 약간의 비중 조절을 좀 하는 게 맞았다라고 생각이 들어요. 전날 같은 경우. 그래서 다른 쪽으로 좀 가줬어야 돼요. 이건 분명한 것 같아요. 추가적으로 반등이 나온다면 그런 쪽으로 좀 해줘야 된다라는 말씀을 좀 드리고요. 다만 한 가지 볼 거는 자 이제는 만약에 이제 이런 분위기로 간다라면 고사양에 이런 고대역 반도체가 필요할 거야? 그렇지 않을 가능성이 좀 있죠. 오히려
범용 반도체 수요가 많이 늘어날 수도 있죠. 왜냐하면 소프트웨어가 중요한 거니까 이제는. 그렇다면 우리한테도 다시 기회가 될 수도 있는 거 아니야? 이럴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미 이제 주가가 바닥권에 있었기 때문에 다음 주 정도는 조금 더 좀 흔들리고 뭐 진통도 있겠지만 기본적으로 2월 초에는 반도체들이 다시 바닥을 좀 만드는, 물론 많이 오른 것도 좀 흔들릴 수도 있겠죠. 이런 쪽으로 한번 보시면 좋을 것 같고, 두 번째는 바이오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삼성 바이오로직스부터 한번 좀 보도록 할 텐데, 자, 삼성 바이오로직 바이오 쪽은 이렇게 보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우리가 작년에도 그렇고 바이오텍 전성 시대가 온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근 1년 반 동안 진짜 바이오로 수익을 많이 내고 성과도 많이 냈습니다. 근데 이제 끝났느냐? 그건 아니었다라는 말씀을 좀 드렸죠. 다만 독주 체제가 깨졌다라는 말씀을 드렸죠. 하지만 바이오도 계속 진행 중입니다. 여기 삼성 바이오로직스 보십시오. 실적 잘 나오고 주가도 지금 우리 처음 시작한 게 75만 원대였는데 100만 원 넘어서서 110만 원 갔다가 지금 100만 원 다시 넘어서서 지금 110 향하고 있는데, 제가 이거 고점 넘길 거라는 의견을 드리고 있습니다. CDMO 쪽에서는 삼성 바이오로직스가 지금 뭐 분위기를 뭐 잡아가고 있는 거죠. 110만 원대. 이 반도체 쪽이 좀 빠진 거에서 좀 반사익도 바이오 쪽에 있는 것 같아요. 여기에 바이넥스 같은 경우도 전날에 우리가 기다렸었던 CGMP 인증을 FAA에서 받았거든요. 물론 물량도 좀 나오긴 했지만, 그래서 이들도 여전히 살아있고, 바이오테크 쪽에서 리가켄 바이오, ADC는 앞으로 향후 한 4, 5년 내에 한 200조 시장으로 성장하게 될 것이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수십 조씩 빅테크가 ADC 업체에 투자하는 이유는 다 있는 것이죠. 지금 리가켄 바이오도 지금 10만 원대에서, 제가 명절 전에 아마 리가켄 바이오 80% 비중 가지고 계신 분하고 이제 상담을 했던 것 같아요. 13만 원 넘어서 14만 원 트라이는 하게 될 것이다라는 의견을 드렸죠. 자, 이것도 한번 좀 감안해서 보시면 되겠고, 바이오테크 중에서 제일 못 오른 게 뭐냐? ABL 바이오라고 봅니다. ABL 바이오는 사실 우리가 이제 작년에 시작하면서 성과를 한번 크게 줬었는데 주가가 한 3만 원 아래로 좀 밀렸었고, 오히려 3만 원 아래는 바닥이었고 지금 한 3만 6천 원 정도 이렇게 흘러가고 있습니다. 근데 대략 한 4만 원 추라이는 좀 할 것이다, 이런 생각이 좀 들고요. 로봇 쪽도 한번 보시게 되면 지금 레인보우 로보틱스, 어제 삼성이 미래 그 로봇 추진단인가요? 예, 그걸 뭐 이제 진행을 한다. 그래서 레인보우 로보틱스가 주가가 어제 고점을 다시 뚫었습니다. 로봇 같은 경우도 2차 상승이 지금 진행이 되는 것 같은데, 여기는 이제 한 두 가지로 한번 보세요. 하나는 협동 로봇 쪽, 하나는 액추에이터. 협동 로봇 쪽에서는 지금 뭐 레인보우 로보틱스가 1등이죠. 레인보우 로보틱스를 뒤따라갈 종목으로는 뉴로메카 정도 한번 관심 있게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포스코가 100억 정도 투자를 했다. 아마 삼성이 레인보우에 투자하는 이런 전철을 좀 밟아가지 않을까 싶습니다. 뉴로메카 주목해 보시면 좋을 것 같고, 그다음에 액추에이터 쪽에서는 어제 감속기 SPG나 이런 종목군들이 좀 좋았거든요. SPG가 고점을 다시 뚫으면서 2차 상승을 준비한다. 그러면 그 뒤에서 따라갈 거 SBB테크 같은 거, 이런 거 한번 보시면 좋았고, 엔터주들도 저희가 이거 몇 가지만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올해 가장 기대되는 거, 제가 기다리고 있는 거, 우리가 기다리는 BTS나 블랙핑크 두 가지만 한번 보죠. 먼저 하이브입니다. 하이브는 저희 작년 10월에 이제 엔터주들 전반으로 바닥을 친다. 근데 그 엔터주들이 올해 대부분 다 장기 턴어라운드를 시작한다. 올해 상저하고 올해 계속 좋을 거라고 보여집니다. 지금 BTS 같은 경우도 6월에 완전체가 이제 만들어지는 것이고, 기대감이죠. 지금 이제 서서히 계속 오를 겁니다. YG 엔터 한번 보도록 할까요? 블랙핑크 역시 남자 아이돌을 대표하는 BTS와 여자 아이돌을 대표하는 블랙핑크가 올해 이제 수면 위로 올라오는 것이죠. YG 엔터도 지금 10월에 바닥을 만들고 지금 이런 식으로 하고 옆으로 횡보하고 있는데, 저는 개인적으로 올해 하이브, YG 엔터, JYP, SM 모두 하반기에 더 큰 성과를 낼 것이다. 그래서 지금부터 장기 투자를 계속 해줘야 된다라고 생각합니다. 물론 작년 10월에 또 11월에 의견을 드렸는데, 엔터주도 뭐 그런 식으로 가면 좋을 것 같다. 정리를 하면요, 딥시크 쇼크로 해서 반도체가 가장 부진했던 것 같아요. 저 역시도 반도체로 약간의 매를 맞았어요. 근데 저 같은 경우에는 어제 반도체주를 조금 좀 팔았어요. 그래서 그 외에 다른 섹터로 조금 비중 이동을 좀 진행을 했었는데, 그 외에 좀 전에 말씀드렸던 뭐 예를 들어서 뭐 로봇이라든지 아니면 뭐
또 AI 소프트웨어 쪽도 그렇고 엔터도 그렇고 그다음에 지금 바이오 이쪽도 좀 괜찮은 것 같고요. 그리고 2차 전지 같은 경우도 올해 좀 기회가 오지 않을까. 이거는 한번 저희가 오늘 드라이빙 토크에서 좀 다뤄보도록 하겠습니다. 네.